안녕하세요. 아마도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한 세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과 그리고 MSA 구조 하에서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하는 역할이랑 이제 이 동작에 대한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익숙하지만은 않은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즘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MSA라고 하는 목적을 일단 갖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서비스 대비 빠른 개선과 서비스 확장과 축소를 좀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서비스 안에 뭐 프론트엔드, 퍼블릭 서비스, 프로덕트 서비스, 뭐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각각이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로 분리된 애플리케이션마다 엔드포인트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하나의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리를 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원할 때마다 스케일 인아웃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림에서처럼 프론트엔드의 이제 백엔드인 퍼블릭 서비스가 한 개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 아마도 이전에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뭐 IP와 포트를 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리스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퍼블릭 서비스 앞단에다가 뭐 LB 같은 거를 둬서 연결을 했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하는 역할은 이 같은 이제 가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이름이나 아이디로 찾으면 해당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를 받아서 어떤 서버에 어디에 떠 있든지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콘솔도 이런 서비스 레지스트리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DNS 기반으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환경에서는 뭐 개발자나 운영자가 각각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뭐 따로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백엔드가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있어서 동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 메시 기능이 추가되면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제 서비스 메시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라든가 아니면 통신에 대한 뭐 허용, 비허용, 그리고 매트릭에 대한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메시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뭐 수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서로 인증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 MTLS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각 서비스는 이제 임의의 서비스와 통신하지 않고 확인된 서비스와만 통신할 수 있어야 이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간에 인증을 받고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뮤추얼 TLS 구간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서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뭔가 통신에 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래픽에 대한 통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CD 설계를 하다 보면서 개발이나 뭐 스테이지 운영을 위한 각각의 클러스터를 아마도 따로 구성하시겠지만 운영상에서 최종적으로 배포할 때도 실제 카널이나 블루그린 테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뭔가 배포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경우도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에 대한 배분을 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서비스 메시의 하나의 기능 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부여되는 전용 프록시를 통해서 트래픽에 대한 좀 가시성을 높이고 예를 들면 각 트래픽이 정상적인 패턴과 정보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지 뭐 발생되는 트래픽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뭐 서비스 레지스트리, 뭐 서비스 메시 다 뭐 기능적으로는 있으면 좋아 보이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일 수 있지만 이 같은 기능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실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혹은 최근에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나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뭐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혹은 용도에 따라서 뭐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통신 같은 것들이 또 퍼블릭 구간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이제 오픈 인프라 데이에서 그 BOF 시간에 나왔던 주제 중에서도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또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그냥 단순히 네임스페이스로 테넌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상에서는 각 용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별개로 구성하고 이런 별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다시 또 페더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런 요구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멀티 혹은 뭐 여러 개의 분산된 플랫폼 간의 서비스들을 실제 연결을 하는 게 사실상 중요할 텐데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한 가지 샘플로 GCP 상의 구글 클라우드 상의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다고 또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AWS에다가 올려놨고요. 뭐 사실 이 AWS 이 환경은 실상 뭐 온프렘 환경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하시코프의 이런 노마드 환경이라든가 뭐 오픈시프트 환경이라든가 뭐 일반 VM 환경, 베어메탈 환경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포커싱하는 부분은 일부 서비스들이 어떤 컨트롤 플레인이 좀 분리가 되어서 이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서비스들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당연하게도 안전하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서비스 메시 기능상의 이점 중에서 뮤추얼 TLS를 언급했었고요. 이런 상이한 두 플랫폼에서 퍼블릭을 경유한 트래픽이 발생할 때도 콘솔은 이제 전용 게이트웨이, 메시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이들 간의 통신을 또 암호화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플랫폼 간에 구성된 서비스 메시는 원할 때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뭐 구성된 서비스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준비한 것은 이제 결제 서비스가 프론트엔드 서비스랑 분리가 되어서 구성된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케이스는 각각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구성 상황에 따라서 혹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또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콘솔에 대한 UI를 띄워놓긴 했는데요. 실상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아마존에 올라가 있는 EKS 환경에 요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Q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는 레디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이런 결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별도 클러스터 상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다음 탭에 보이는 요 구글 클라우드 상의 GK에다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정보가 담겨져 있는 프로덕트 DB가 들어있고요. 아직 디플로이는 하지 않았지만 페이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AWS 상에 배포된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요. 콘솔의 서비스 메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에 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을 첫 번째로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실제 쿠버네티스 상에서 콘솔이 애플리케이션과 어떤 식으로 이런 사이드카 패턴의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붙어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은 EKS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페이먼트와 관련된 Q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성된 디플로이먼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네. 갑자기 PC가 엄청 느려졌네요. 네, 스토리지에 페이먼트 Q. 네, Q 서비스를 보면 중간에 보이시는 이런 스테이트 풀셋은 뭐 익숙하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내부에 보이는 템플릿과 스펙에 대한 정의들은 원래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 상에다가 디플로이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콘솔에 대한 그 사이드카, 서비스 메시를 위한 사이드카를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추가되는 이 정도만 되면 실제로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콘솔의 서비스 메시 구성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별도의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페이먼트 처리를 위한 큐를 뒀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올려야 되니까 해당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 쪽 쿠베 컨피그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환경은 버전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네, 아까는 이제 여기 GK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EKS, 그리고 지금은 GK 환경에 접속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배포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네, 페이먼트 API가 실제로 이 페이먼트 큐, 바깥에 있는 페이먼트 큐 서비스와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정의를 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젝트에 대한 부분만 어노테이션에 추가가 되고요. 나머지 뭐 메타에 대한 정보, 태그에 대한 정보는 그냥 메타데이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해당 API가 실제 요청하는 큐 서비스에 대한 업스트림 설정을 할 때 뒤에 보이시면 데이터 센터 이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름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콘솔이 멀티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그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이제 콘솔의 UI를 확인해 보면 현재 제가 지금 붙어 있는 GCP 말고도 AWS에 대한 환경을 보면 이렇게 페이먼트 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페이먼트 큐는 현재 DC의 AWS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 센터 이름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프론트엔드는 GCP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CP에다가 이 콘솔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는 현재 업스트림에 대한 설정을 보면 8080 포트로 들어왔을 때 실제 프론트엔드로 들어가게끔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요청을 해보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헬시한 업스트림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론트엔드 앱을 하나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데모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론트엔드에 대한 부분, 내부적으로 프로덕트에 대한 API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디플로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포가 되는 서비스들은 실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스트림의 환경에 라우팅 환경에서 보면 네. 제 환경이 엄청 느리군요. 네. 음, 네.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가 조금 멈춘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오른쪽에 제가 패드로 띄워놓은 화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개되어 있는 IP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업스트림, 헬스한 업스트림이 없다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해당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크롬은 뭔가 프리징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넘어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페이먼트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하고 바이를 눌러서 실제 주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자 카드고 네임은 GS라고 하고요. 카드 번호를 적당히 입력을 하고 CSV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페이먼트를 누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페이먼트에 대한 큐가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먼트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페이먼트에 대한 결과가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이먼트 큐에 대한 부분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이게 정말로 그 해당 페이먼트 큐를 호출한 것인가?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올라가 있는 서비스를 한번 내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음, 네, 제 데모 환경이 전체적으로 엄청 느려졌네요. 네. 장애가 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태로는 일단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구현이 돼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일단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느려져서 제가 뭔가 데모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로 일단 요 해당 보셨던 것처럼 프론트엔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클러스터에 있고 실제로 뒤에서 처리해주는 페이먼트, 결제에 대한 처리는 오른쪽 다른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처리되고 이 모든 것들이 페더레이션으로 서비스 메쉬로 구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다중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서 여러모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멀티 쿠버네티스 혹은 어떤 것들은 VM에 올라가 있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의 실상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간에 어떤 테넌트를 분리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서비스들은 점점 많아지고 실행되는 환경이 이전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마치 하나처럼 잘 동작하게 하는 게 실제 저희가 서비스를 잘 구축하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솔은 단순히 이제 단일 관리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서비스가 뭔가 동적으로 서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능부터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뭔가 자동화하거나 그리고 오늘 보신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고 쉬운 구성으로 또 원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대한 역할과 뭐 다중 플랫폼 간의 서비스 메쉬를 구현하는 사례로 클라우드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MSA에서의 어떤 요구사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진솔님 세션 마무리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 아닐까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종료하기 전에 몇 가지 리마인더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방송은 녹화가 되었고 종료 후에 홈페이지, 이메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둘째로는 하시코프 기술 세션 시리즈인 스냅샷은 저희 솔루션 엔지니어 분들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세션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스냅샷 세션들을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지난 세션들도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세션 진행해 주신 이규석 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